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플러처의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소재미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덕호 대표님은 항상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 오늘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기다릴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종목, 누가 빨리 얘기하냐, 이게 되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 됐거든요. 자, 김덕호 대표, 과연 어떤 종목 갖고 왔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실적 개선 기대,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 자, 이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아마 상상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 섹터입니다. 일자리 섹터. 네. 뭐 지금 일자리와 대책과 관련해서 뭐 그 부분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정책도 은근히 또 많이 즐겨 하시는 sek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 정권 수혜주를 좀 저는 봐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네. 어떻게 보면 정책주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이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단순히 이 정책 하나만 가지고 오시지는 않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맞습니까? 네,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면은 이제 임기 초기 때가 가장 이제 강력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공감을 하고요. 아마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기업도 꽤나 거론이 거의 잘 안 되는 기업이지만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떤 종목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사람인. 야, 저도 여기 안 들어간 지 되게 오래됐네요. 사실 이제 일자리 관련주라고 했을 때 주가가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였던 섹터는 뭐 거의 이제 뭐 벤처 기업들 수준에서 거의 많이 움직였죠. 특히 뭐 창투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지분 투자를 하는 기관들이나 기업들 입장에서 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제가 사람인을 가져온 이유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자막 보시는 것처럼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년도 기준으로 이제 분기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도 좀 그렇게 많이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62%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만큼 이제 사람인을 비롯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이제 취업을 관련한 뭐 HR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사실 경색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뭐 지금 젊은 청년들이 집에서 쉬는 사람들이 역대 최고로 지금 계속 갱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구직을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에서 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이 보여지고 있는 건데 사실 이분들도 다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구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쓰고 싶지는 않고 막상 또 돈을 썼다 하더라도 생각만큼 기대를 맞출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좀 급락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인데 그럼에도 제가 이제 이 사람인이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원인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사 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흔히 이제 조직의 수장이 바뀌게 되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조직 인사가 새로 개편이 되고 조직 구조가 또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어떤 이제 행정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공직 채용 기회도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사실 공직 채용은 그냥 단순히 시험만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사람인을 비롯해서 뭐 여러 이제 원티드랩 이런 기업들이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냐면 실제 취업을 한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접 노하우라든가 이런 스킬들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어떤 이제 빈틈 시장을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HR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까지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기업에서도 이제 고용 탄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릴 수 있을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HR 쪽에만 많은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처럼 어떤 전체 규모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오히려 이럴 때는 많이 손실이 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제 헤드헌팅 쪽에서 이제 B2B 쪽 연결을 굉장히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인 비즈니스를 작년 9월에 런칭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귀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코메이트를 또 이제 런칭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죠. 이제 심리 검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데이팅 앱까지 또 이제 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사람 일을 비롯해서 많은 어떤 HR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원 자체에 대한 네트워크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면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 가치를 좀 더 높여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제 1차 목표가는 조금 보수적일 거로 느낄 수 있겠지만 16,200원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동안의 어떤 경기 경색이 좀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만큼 피로감이 있는 거고 또 그만큼 이제 어떤 주가의 변동을 굉장히 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16,200원 돌파 이후에 한 번 더 진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격은 14,500원입니다. 네, 사람인 목표가와 손절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소재미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가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트렌디한 종목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업종 내 강한 모멘텀, 이 종목 주도주 가능성 부각. 그렇다면 이 종목, 이 섹터라는 게 지금 되게 대세 섹터일 수 있겠어요? 뭐 안 좋은 의미로 대세 섹터일 수도 있죠. 왜요? 안 좋은 의미? 네. 지금 시장에서 잘 가고 있는 섹터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오히려- 그런데 거기에 강한 모멘텀이 있다? 네. 오, 알겠습니다. 어느 섹터예요, 그래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요. 2차 전지에서 뭘 갖고 오겠다.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죠.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2023년도부터 해서 가스라이팅 당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뭐 에코프로가 뭐 400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몇 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 뭐 남은 거는 휴지 조각이 돼 가는데 에코프로 주식밖에 없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좀 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쯤에서는 2차 전지 시장을 한번 볼 만은 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라는 입장에서 전기차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ESS 장치 쪽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2차 전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발 이제 붐이 일어나면서 건설주 잘가, 그다음에 인프라주 잘가, 데이터 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주가 반등이 충분히 일어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종목 바로 공개해 볼게요. 블라인드 오픈. 이른텍. 이른텍. 제가 지금 이른시스랑 헷갈려서 그런가요? 그 로봇 아니죠? 그 종목. 로봇 아닙니다. 예. 되게 낯선 종목이죠. 어떻게 이른텍. 보면은 핫한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전자담배 여러분들 기기 아시죠? 맞아요. 거기 네. 들어가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SS 관련주로 묶여 있는 2차 전지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난 대선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확증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뭐 여기에 대한 성능 향상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도 뭐 리튬이라던가 이런 일반적인 뭐 전기차 배터리보다는 이렇게 에너지 저장 장치인 이렌텍 이쪽에 좀 관심을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애초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뭐 로봇이라던가 뭐 로봇 청소기에도 들어가고요. 최근에 서빙 로봇에도 들어가고 결국 로봇 안에 붙는 그런 저장 장치로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러고 또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어디인가 묶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삼성하고 구글하고 협업해서 XR 기기, 뭐 스마트 글라스 이런 거 만든다, 메타버스 기기들 만든다, 뭐 이런 뉴스들 좀 보셨을 거예요. AI 산업을 다음에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XR 산업 쪽이 하드웨어 부분적으로 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여기 안에도 배터리가 탑재될 겁니다. 소형 배터리가 탑재가 될 거고요. 또 유럽연합에서 2027년부터 해서 스마트폰 배터리를 탈부착하다 해라라고 발표가 나왔거든요.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탈부착 배터리 여러분들 예전에 스마트폰 뒤에 이렇게 배터리 빼고 그랬잖아요. 그 배터리가 이렌텍 거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ESS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 쪽이 반등을 먼저 보여준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보시면 지금 최근에 급격한 하락 이후 아래 구간에서 횡보 기간이 꽤나 길었어요. 그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 매번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밀리던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 볼린저 밴드 상단 타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오늘 제가 이거 준비했을 때보다 종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일봉상 241선인 5,800원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현가부터 해서 61선까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241선 5,800원 현가 대비 한 5%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를 한 번에 뚫으면 이제 위로 7,000원까지도 크게 가겠지만 여기를 못 뚫으면 다시 한 번 더 61선 찍고 이렇게 단기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중심으로 잡고 끌고 가시면서 이 5,800원 와도 다 팔지 마시고 남은 수량은 끌고 그리고 7,000원 그 이상까지도 한번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4,900원 이탈했을 때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인 4,400원 한번 찍고 반등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좀 줄이고 아래에서 다시 재면서 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격 전략 5,800원, 4,900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공교롭게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요새 시장에서 이런 거 보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어떤 정책으로 밀고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들이 또 있을 때 잘 보는 거 중요한데 두 분이 오히려 이런 쪽엔 트렌드 맞게 이른테껏 사람인을 준비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이나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사면 올라가는 장이다. 그런 장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맞을지 그런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 블라인드 넘어갑니다. 김덕호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이건 과연 무엇일지 오늘도 명심보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자성어 열어주시죠. 귀천목, 이거는 아세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몰라서 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뜻풀이 해주시죠. 한자는 되게 쉽습니다. 귀를 귀하게 여기고 눈을 천하게 여긴다는 뜻인데. 귀로 귀하게, 그쵸. 눈을 천하게. 근데 이게 속뜻을 보면요, 오히려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 들은 소문은 뭔가 대단한 것 같다 이러면서 좀 들떠 있으면서 정작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거는 굉장히 천대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듣기만 하고 찾아보지 않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 거. 결국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뭐 지금 시장에서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아무거나 사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도 있어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뜬 소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과 같은 시기인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제 직접 그동안의 투자자분들이 반등 신호가 나올 때 어떤 걸 사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그걸 취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한 바람에 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뭐 고점에 물렸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계속 나오는 와중에 일단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좀 일부 내어놓으면서 매도 물량이 좀 일부 나온 거로 확인이 되고요. 반면 이제 외인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까지도 지금 순매수를 계속 이어오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급등 종목을 딱 봤을 때 한 번 더 갈 것 같은데라는 욕심이 분명 나오실 것 같은데 결국 폭탄 돌리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 이제 기대가 된다 하면서 따라잡는다는가 이런 거는 좀 반드시 자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이제 실적 대비 그만큼 수급이 밑받침이 되는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귀천목을 딱 정확히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저희 앞코너에 뭐 용어 상방에서도 굉장히 뭐 좋은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고 뭐 소재민 대표님께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멘트 좋은데요?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서 이제 아마 느끼시는 것들도 많이 참고하시고 또 그만큼 이제 너무 변동에 휘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천목 반대로 그리고 뭐 저희 매일경제 TV 특히 야간투자본부 뭐 용호 상박 궁금한 종목 Y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블라인드 뷰 여기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 좀 얻어 가시고 직접 또 한번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 투자 아이디어로 가장 좋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재민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전략 블라인드 넘어갑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 뭐 같은 겁니다. 자, 과연 이게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현금 비중 확대. 야, 여기서 이 말 나오면 큰일 나는데? 벌써 끝났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을 막 다 좋으니까 뭐든 사도 다 올라간다. 이러니까 돈 있는 대로 다 끌어 모아서 사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 시장을 즐기되 취하지는 말라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사실 지금 뭘 사도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취해가지고 계속 돈 생길 때마다 더 사고 하다 보면은 네. 어차피 저는 지금 시장의 고점이 올라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고점이라는 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쉼없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과열됐을 때는 한번 눌러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차익 실현 매도세로 눌림세도 보여줬다 올라가고 이런 게 증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눌렸을 때 뭔가 그때 기회를 삼아서 종목을 잡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겠죠. 그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알 수 없지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자라는 의미로 지금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올 거니까 지금 다 팔아야 되고 아니라 내가 오늘 100만 원 수익을 봤으면 이 100만 원 가지고 다른 종목에 그대로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100만 원 중에 한 70만 원, 80만 원만 투자하고 20만 원은 조정을 줬을 때 그때 재매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총알은 남겨라. 네, 총알은 조금씩 현금이 오늘보다 내일 좀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조금 더 늘어나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시장에 참여를 하되 다만 너무 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7월 초에 상호 관세가 유예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6월 중순부터 해서 명확한 뭔가 이슈가 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시장은 잠깐 좀 공포에 떨 수 있거든요. 불안감 때문에 상호 관세 유예 거의 끝나가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네. 이러면서 차익 실현 매도세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 매수세 유입보다는 관방세 그리고 매도세가 더 커질 수 있는 시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장이 좀 밀린다라고 한다면 시장 지수는 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20포인트 정도 여기까지 밀려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지수가 2,650포인트 아래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2,650포인트까지 준다라고 하면 그때 내가 지금 준비해 놨던 현금을 정말 공격적으로 사용을 해서 눌림을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씩 현금을 늘려가는 매매를 지속하셨으면 네. 좋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수익이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바로 막 팔았고 그 예수금으로 바로 종목에 들어가서 재투자하기보다는 내가 뭐 100만 원을 벌었으면은 진짜 최소한 2, 30만 원은 일단 현금으로 좀 빼어두는 습관을 들이고 나중에 일단 현재 상승장이 계속 올라가진 않습니다. 분명 조정이 한번 올 텐데 그때 또 여러분들이 좋은 찬스로 잘 삼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블라인드 뷰에서 아주 알찬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김덕호 대표, 수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